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미 부자인 사람, 이미 빈자인 사람 사이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 혹은 앞으로 가난해질 사람 사이에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떡잎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 떡잎은 뭐냐? 바로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하는 태도만 봐도 미래가 보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하기 싫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 빼는 사람들,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은 대체가 쉽습니다. 그러면 대체되기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힘든 일을 겪어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떻게든 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린치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제목 또한 린치핀입니다. 린치핀이란 조직에서 대체할 수 없는 그 결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린치핀을 참고해 부자 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성향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노동을 하라. 조직에서 자신을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주고 경쟁에서도 우위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감정 노동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고,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리하는 거, 그리고 뭐 일 조율하는 거에서 감정 싸움, 이런 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승진하면 사람 관리해야 되잖아. 나 그거 스트레스 받아. 나 그냥 승진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 성공하려면 나 혼자 4시간 갈아 넣어서 일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고 하잖아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하고 맡길 수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 노동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인간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일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반면 부자가 될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 노동이 마찬가지로 힘들긴 하지만 이 사람을 다루는 법을 익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배울 게 많을지를 생각합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빈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감정을 다루는 것은 소프트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 스킬이 무슨 뜻이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뭐라고 정형화하기 힘든 그런 역량을 뜻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것, 뭔가 감성적인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 뭐 예술의 영역, 사람을 다루는 추상적인 영역,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게 소프트 스킬이죠. 이런 소프트 스킬은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소프트 스킬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수치화되기 쉽고 말로 설명하기 쉬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하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가 쉽습니다. 왜?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가르치기도 쉬우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키울 수 있냐? 간단합니다. 겪어보면 됩니다. 겪어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좋은 의미로 겪어보는 건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관찰만큼 인간관계 배우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잘 아우르고 감정을 잘 만져주면서 으쌰으쌰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들을 보고 배우는 것, 그것만큼 좋은 감정노동 학습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뭘까요? 극단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를 겪어보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데워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감정에서 데이면 나 진짜 다시는 안 해. 사람 상종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더니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감정이 상하는구나. 다음번엔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렇게 안 좋은 사례를 통해 배웁니다. 기억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튀어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튀는 것이다.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존중하라. 사람들 스스로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하라.
이 튀라는 말이 도망치라는 게 아니고 눈에 띄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눈에 띄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건 가난을 부르는 특성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눈에 띄고 싶어 합니다. 자기 개인이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 자기 서비스가 시장에서 남들과는 달리 눈에 띄고 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성공을 결정하는 건 탁월함이 아닌 특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요,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제가 휴대폰 액세서리 브랜드 만드는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중국 어느 공장에서 휴대폰 액세서리를 생산하나 퀄리티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상향 평준화가 됐대요.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퀄리티가 비슷한데 어떤 브랜드는 잘 되고 어떤 브랜드는 잘 안 돼요. 그 차이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잘 되는 브랜드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고 해요. 왜 알아줬을까요? 튀었으니까. 남들과 뭔가 달랐으니까. 뭐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했든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해줬든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 띄었기 때문에 잘 된 거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남들과 달라서 눈에 띄어서 튀어나와서 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보이는 능력을 키워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능력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력을 키워봤자 내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으니 이 경쟁자들과 다르게 혹은 경쟁자들보다 실제 능력이 비슷할지라도 더 능력 있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어떤 프로젝트가 온다. 괜히 몸살이고 막 빼지 말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감당 가능할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남들 아무도 안 나설 때 나서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직장 내에 저 사람이 그거 했다던데? 대단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돌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튈 때 여러분이 능력을 인정받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자신감 있게 제가 끝장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끝장나게 하면 됩니다. 이 끝장나게 라는 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경쟁자들이 하는 비슷한 퀄리티만 해도 먼저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내 능력이 더 높게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튀어야 합니다. 탁월함이 아닌 특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띄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튀입니다. 남들과는 다름을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린치핀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불편함을 찾아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역설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자신만의 발판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다. 감정 노동을 하라와 비슷하게 성공하려면 불편함을 찾아가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일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불편함에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불편한 일을 해결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죠. 왜 그러는 걸까요? 편한 곳, 남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일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하니까 누구나 하려고 해요. 그런데 누구나 하려고 한다는 말은 그곳에 인력 공급이 많다는 말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 대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많은 편안한 곳은 사람이 많다 보니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내려갑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능력,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직원을 뽑아서 시키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걸 맡기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 자, 가령 여러분이 유튜버예요. 이미 편집도 할 줄 알고 영상 창작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단순 편집만 하면 되는 편집자예요. 그렇다면 편집만 하는 사람 구하는 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런데 내가 기획을 할 줄 몰라, 브랜딩을 할 줄 몰라, 그래서 나를 분석해서 나의 색깔을 입혀주고 나라는 사람을 마케팅해줄 그 전반적인 과정을 다 해줄 사람을 뽑으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나를 고용할 사람들 혹은 나에게 돈을 줄 사람들이 잘하는, 이미 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해서는 몸값을 올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해야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업무는 급여가 높습니다. 가령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일 때는 대변을 처리해주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벌었다고 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이걸 일상에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걸 여러분이 나서서 끝장나게 해결해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사들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거래처의 문제를 다른 업체들은 저희 해결 못해요. 아, 그거는 못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마진 안 남더라도 일단 해결해줘. 그러면 입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그 비슷한 문제를 겪을 때는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디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깅이라는 책의 저자인 박치은 대표님께서는 인테리어 업체를 했는데 완전 프리미엄 디자인을 사업 초반에는 완전 저렴하게 제공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은 그 정도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하면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적은 돈 받고 적은 마진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선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게 불편함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해결을 해줘 버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그냥 해줘 버려요. 그리고 낸 가격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 버립니다. 그러니 업계에 평판이 퍼지고 나중에는 프리미엄 디자인 하면 그대로 박치은 대표님의 아울 디자인에 의뢰가 다 몰리는 겁니다. 남들이 불편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를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린치핀을 참고해 떡잎부터 다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 노동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감정 노동, 즉 사람을 다루는 일에 정말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감정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튀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묻어가고 대세에 편승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탁월함이 아닌 특별함이 부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튀려고 하고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회피하지만 부자들은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랬기에 누군가 불편함을 겪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그 부자를 찾게 되고 그 결과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대체할 수 없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린치핀인가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